5.18 가짜 유공자 민심이 사납다. 김진태 역공, 대선 무효 투쟁. 르5는 민주주의를 더럽힌 5.18 유공자들이네요. 국민 세금 빨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정당하게 돈 벌어서 명예롭게 사세요라며 가짜 유공자를 겨누어 힐난했고, 사의원은 그 위대하신 유공자나 국민들 앞에 밝혀라라고 성토했습니다. 극좌 선동 언론들이 이번 5.18 공청회 기사를 다루는 꼬라지를 보면 오직 광주 민주화를 폄훼했다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 민심은 이런 좌파 극단주의적 선동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반응들이 댓글 공감순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런 민심을 반영이라도 하려는 듯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5.18 유공자를 밝혀달라는 청원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 표씩 행사해주세요. 지난 2011년 5월 6일 5.18 보상의 최대 오점은 5.18 허위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5.18 보상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불거진 5.18 허위 보상자 문제는 5.18 보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오점으로 남았다는 지적이다라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소개하자면 광주 CBS의 연속기획 보도 5.18 보상 대해부.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5.18 허위 보상자 문제에 대해 보도한다. 1990년 5.18 보상이 시작된 이후 20년 이상 진행된 5.18 보상 과정에서 가장 큰 오점은 5.18 허위 보상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5.18 구속자회 이모 회장이 허위 서류를 꾸며 5.18 보상금을 타게 해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충격을 줬다. 이 회장은 지난 1998년 5.18 3차 보상 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이모 씨가 허위 서류를 근거로 보상금 1억 3,800만 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고향 후배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이들이 5.18 당시 보상을 입지 않았는데도 광주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계엄군에 맞았다는 등의 허위 인후 보증서 등을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지난 98년 5.18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허위 서류를 꾸며 이 씨가 5.18 당시 보상을 입은 것으로 해주고 보상금의 40%에서 60%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광주모병원 의사 김모 씨는 이 회장의 청탁을 받고 5.18 보상 신청자 10여 명에게 5.18 당시 부상을 당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금품을 챙겼다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반부패 특별수사부는 지난 2000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5.18 피해자로 꾸며주고 억대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이 회장 등 5.18 단체 간부와 의사를 포함해 35명을 구속 기소했다. 허위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미수에 그친 5.18 보상 신청자 6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수사를 담당했던 조건탁 변호사는 5.18 보상 신청자들이 보증인의 진술만으로도 보상금이 지급되는 허점을 이용해 5.18 허위 보상자를 만들어낸 범죄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5.18 허위 보상자가 무더기로 단죄를 받은 뒤에도 간헐적으로 5.18 허위 보상자들이 적발되면서 5.18 보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기사 말미에 최근에는 5.18 허위 보상자 문제가 잠잠하지만 보상 심사가 보증인과 목격자 등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는 점에서 5.18 허위 보상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예언처럼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그냥 5.18을 성역화 작업에만 매달리다가 2019년도에 또 다시 5.18 가짜 유공자 논란이 불거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은 바로 혈세 도적질한 가짜 유공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정의로운 주장에 감히 누가 무엇 때문에 반발하는 거죠? 찔리나요? 찔린다면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가짜 유공자라고 양심선언하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따라서 1. 전체 유공자 현황과 개인별 사유와 인원수, 입증 자료, 심사 과정을 공개. 2. 논란의 그 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로서 공무원 시험 가산점 특혜 받은 사람 현황과 그중 양자로 입영돼서 양자 자격으로 취업 또는 공무원 시험 가산점 특혜를 받은 사람들 현황을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취업 또는 공무원 시험 가산 점수 특혜를 받기 위해 양자로 입영돼서 특혜를 받았다면
이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얻은 경우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과정이 필시 돈을 주고 거래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유공자로 선정된 사람들 모두 하나하나 선정 사유를 개별적으로 재검증해서 과연 선정 기준에 합당한 것인지 판단한 뒤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의 조사 과정을 통해 명명백백히 진위가 다 밝혀질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진정한 5.18 유공자 우대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국민에게 각인시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월 13일 문재인을 대선 댓글 조작 주범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지목하며 여론조작에 의한 대선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댓글 조작 개입 여부를 밝힐 특검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특검 대상으로 김정숙 여사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몰래 알아봤다는 것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통해 드러났다며 특검은 공정하게 수사라고 도입됐는데 허위범 특검은 서둘러 짐을 쌌다고 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사실상 압력을 행사해서 특검 수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법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문에 문재인이 92회, 대선이란 말이 97회 나온다. 사실상 공범이라는 게 드러난다며 킹크랩을 시연한 날짜가 2016년 11월 9일로 나온다. 대선과 탄핵 전에 이미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8,800만 개의 댓글이 조작됐다면 대선은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또 김경수 판결문에는 재벌 개혁 보고서를 드루킹에게 작성시켰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온다며 그 보고서가 김경수를 통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되고 문 후보가 기조연설을 하면서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대통령 연설문 수정을 지시했다고 대통령 탄핵 그 난리가 났는데 문재인 후보는 드루킹 범죄자에게 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약으로 채택까지 했다며 적폐 수사라는 아이디어도 드루킹으로부터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는 드루킹이 적폐라는 프레임이 아주 효과적이다. 앞으로도 유용하게 써야 한다고 한 대목이 나왔다며 적폐 수사라는 것도 결국 드루킹의 머리에서 빌린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불법 댓글 조작 개입 여부를 밝힐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2월 12일 김태우 전 수사관 검찰 출석에 동행한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월 13일 이현주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신이 주관한 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 사례 토론회에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을 맡겼는데 헌법과 법률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멋대로 하고 있다면 관리자를 해임해야 한다며 내 주권으로 위임했으면 이들이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헌법 위반을 이유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 재판을 받아 구속된 사람이 100명도 넘는다며 정작 그것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야말로 헌법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칼날을 세웠습니다. 토론회에선 문 대통령을 성토하는 수위 높은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백순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 문재인은 대통령을 도둑질했다며 대통령 자격을 도둑질한 분으로부터 다시 빼앗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보엽 회장은 우리가 사규죄에 분노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이라며 조작된 거짓을 진실로 믿게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앗아갔기 때문에 분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보엽 회장은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국민연금과 은행을 통한 사기업 지배,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등 4가지를 문재인 정부의 헌법 위반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4가지 헌법 위반 사례 중 백보엽 회장은 드루킹, 김경수 사건에 대해 모바일 통신의 보편화로 온라인이 사회 전체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의 댓글 조작 범행은 선거에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국민주권과 선거제 공정성을 훼손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형을 내린 판사에게 일부 여당 의원이 법관 탄핵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백부협 회장은 탄핵 소추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판사에게 탄핵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 내지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 반원 변호인단에 속하기도 한 백부협 회장은 김 수사관을 변론하며 가장 황당했던 것은 해임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장을 행정법원에 접수하자마자 1시간 25분 만에 판결문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부협 회장은 모든 소송은 법원에 들어가면 판사가 기록을 읽고 판결문을 쓴 뒤 사무관에 보내지는 절차 등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1시간 25분 만에 끝났다는 것은 미리 결론이 마련됐거나 재판 거래가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혜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서영교의 재판 거래에 무기력한 대응 모습을 보인 자유한국당이 5.18 관련 김진태를 제명하라는 좌파의 공격에 그냥 꼬랑지 내리며 김진태, 김술예, 이종명 의원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13일 오전 우파단체는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진 여의도 기계회관 앞에서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도부가 뜬금없이 왜 5.18 묘소 참배를 검토하는 거죠? 다음 총선에서 그 지역에 출마하시려고요? 하는 꼬라지가 아주 가관입니다. 이러니 민주당 이중대라는 소리를 쳐듣는 거죠. 두고 봅시다. 오늘 이 사안에 대해 우파 지지층들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황규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